영어 원서 나도 읽을 수 있을까? 처음 원서에 도전할 때 이런 생각 안 해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특히 실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일수록 원서가 뭔가 무겁고 거리감 있게 느껴지죠? 저도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영어 실력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이 영어 원서는요, 필수입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드나 영화, 유튜브로 많은 인풋을 했고요. 아웃풋 같은 경우는 혼자서 말해보기, 나만의 문장 써보기, 일기 쓰기,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이랑 일주일에 한 번 화상통화를 하면서 꾸준하게 영어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영어가 정체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말은 하는데 계속 같은 표현만 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아마 나 영어 좀 공부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시작한 게 원서 읽기였습니다. 제가 원서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미드나 유튜브에서 받는 인풋과는 전혀 다른 자극이었어요. 미디어의 장점은 원어민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 표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톤도 바로 익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영어를 쓰는지 바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서는 조금 달라요. 원서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상을 하면서 읽는 영어죠. 글로만 몰입하다 보니까 이 문장 구조랑 어휘가 완전히 또렷하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원서를 읽다가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나오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정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국어 책 읽듯이 그냥 쫙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반복되는 표현이 있고 계속 나오는 표현이 있다. 그러면 그때 한두 개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휘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어렵다고 느꼈던 그 긴 문장들이 이제는 진짜 술술 읽힙니다. 제가 예전에 리스닝 파트에서 얘기했는데 리스닝을 100% 들을 필요가 없다. 7, 80%만 듣고 나머지는 유추하는 것도 하나의 영어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하나 다 이해할 필요 없고요. 70% 정도만 이해해도 괜찮아요. 나머지는 유추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추하는 것도 영어 실력이에요. 저는 이제 원서 읽는 게 저의 가장 큰 취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서도 좋은데 원서를 읽는 제 모습이 좋아요. 멋지지 않나요? 책을 영어로 읽는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 좋은 원서 읽기를 혼자만 하기 너무 아까워서 진짜 정말 많이 고민한 끝에 하루 원서 챌린지를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12월 3주 동안 진행할 예정이고요. 책은 노트북으로 진행합니다. 겨울 감성과 너무 잘 어울리는 로맨스 책이에요. 25년 마지막을 저와 함께 원서 읽기로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한번 확인해주세요. 자, 일단 여러분 원서를 읽을 때 이것부터 깨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서를 공부하듯이 읽는 분들이 많습니다. 책 한 권을 보면 뭔가 마스터해야 될 것 같고 모르는 표현 다 정리해야 되고 써야만 할 것 같죠. 저는 그렇게 하는 거를 너무너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읽는 것보다 우선은 습관을 잡아야 돼요. 원서를 읽는 그런 습관을요. 솔직히 우리 한국어 책도 그렇게 많이 안 읽잖아요. 그런데 영어 원서를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재미는커녕 고통입니다. 결국 그만두게 되죠. 그래서 저는 원서를 공부보다는 익숙함, 습관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읽다 보면 진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쌓이다 보면 문장 감각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초보자들도 읽을 수 있는 원서 선정법과 원서 추천, 그리고 원서를 읽는 꿀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서 선정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타지 소설은 제외한 재미있는 소설을 읽어라. 미드도 마찬가지고요. 원서도 마찬가지예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영어는 평생 해야 되는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 원서 추천이라고 쓰면은 자기계발서와 에세이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런 거 다 봤습니다. 그런데 재미가 없어요. 개인 취향일 수 있지만 뭔가 공부해야 될 것 같은 압박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자기계발서나 에세이를 읽으면. 그런데 원서도 미드처럼 도파민 터지는 그러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책들로 익숙함을 먼저 잡고 원서 읽는 습관을 먼저 잡아야 돼요. 그런데 판타지는 왜 빼야 되냐? 저 판타지 좋아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요. 사실 저도 판타지 굉장히 좋아요. 해리포터도 너무 좋아하고 나니아 연대기 굉장히 많은 판타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판타지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상상력이 따라가지 않으면 금방 지루해져요. 그런데 이 상상력을 영어로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등장인물도 많고 너무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많잖아요. 판타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기도 하고 단어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한 번은 해리포터를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이 단어는 해리포터에서 나온 단어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즉 없는 단어였던 거예요. 이 책에서만 있는 단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판타지는요, 조금 나 책 좀 읽을 줄 안다, 원서 많이 읽어봤다 하시는 분들에게만 추천드리고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현실적인 배경을 가진 소설로 책을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영화나 미드의 원작 소설을 읽어라. 아까도 말했지만 영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흥미예요. 흥미를 잃으면 오래 꾸준하게 지속할 수 없으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겠죠. 그래서 저는 어린이 서적, 청소년 서적을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재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됐어요. 왜냐면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지루하고 뭔가 교훈을 주려고 하는 책이다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대신 우리가 책을 읽기 전에 미드나 영화로 그거를 접할 수 있다면 이미 스토리를 알고 읽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 원서 챌린지에서 진행하게 될 이 노트북은요, 영화로 있죠. 제가 진짜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그 영화는 이 주인공들의 젊은 시절을 조금 많이 다뤘고요. 책은요, 그 이후의 삶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지루하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대신 스토리는 파악을 한 후에 보는 거니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노트북 외에도 영화로 나온 소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자마를 입은 소년, 가제가 노래하는 곳에, 맞나요? The Fall in Our Stars. 한국어로 뭐 별 뭔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It starts with us. 사실 it ends with us예요. 이거는 후속작이고 it ends with us. Wonder, Me Before You, Love Rosie,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또 영화뿐만 아니라 미드로 또 나온 원작 책들이 있는데 A Good Girl's Guide to Murder, Big Little Lies, 13 Reasons Why. 제가 읽은 것은 이렇게 있고요. 더 많은 책들이 미드나 영화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선정해서 미디어로 먼저 보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맥락상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원서 읽기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디오북을 무조건 같이 들어라. 이건 꼭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원서 읽기를 할 때 오디오북은 필수입니다. 영어 책을 읽는 순간 사실 집중력이 바로 띵 나가요. 10분 있으면은 이게 머리가 띵 됩니다. 그럴 때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집중력을 잡아줘요. 저는 책을 펼쳐주고 헤드셋을 끼고 오디오북이랑 같이 눈으로 봅니다. 이게 진짜 일석이조예요. 뇌가 덜 피로해서 오래 읽을 수 있고 발음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디오북을 들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영어를 이 영어 어순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책만 보면 우리는 분석부터 하려고 하잖아요. 주어, 동사, 끊고, 가로하고 막 이렇게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데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하게 되면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귀도 눈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이지? 이건 어떤 감정이지? 이렇게 맥락을 유추하는 힘이 생기고요. 이게 바로 진짜 영어 실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디오북을 듣게 되면요, 성우의 톤이나 이 감정선에 따라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저는 오더블을 쓰는데요, 유튜브에 대부분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무료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본인의 실력에 따라서 속도도 조정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원서를 읽을 때 꼭 오디오북을 함께 들어라. 이게 첫 번째 팁이었고요. 두 번째 팁은 완벽하게 이해하지 말고 흐름을 파악해라.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모르는 단어 이꼴 찾아야 되는 단어예요. 즉, 한 문장도 놓치지 않고 다 이해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영어 읽기가 아니라 논문 읽기가 돼버려요. 영어 원서는 한 줄 한 줄 다 해석해야 되는 그런 시험지 같은 게 아니라 이야기를 흐름대로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습득하는 도구입니다.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와도 그냥 유추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냥 그런 느낌이겠구나, 그런 뜻이겠구나 하면서 읽는 거예요. 계속 끊기지 않고 흐름을. 모르는 단어 모두 노트에 절대 적지 마시고 한 챕터에 계속 나오는 단어나 이 단어가 계속 내 눈에 밟히네, 이것만 알면 이해되겠는데 하는 단어가 있다면 5개에서 10개 정도 정리를 해보면 돼요.
한 바닥에 5개에서 10개가 아니에요. 한 챕터에 5개에서 10개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즐기는 게 1순위, 그리고 2순위가 공부입니다. 근데 이 공부는 이야기를 즐기는 순간 따라와요. 영어 원서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는 과제로 보지 말고 조금씩 꾸준히 읽을 수 있는 취미로 바라봐 주세요. 그게 영어 원서를 꾸준히 읽는 사람과 중간에 멈추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원서 읽기는요, 단순히 영어 공부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경험이에요. 모르는 단어가 많아도 괜찮고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가 원서를 읽고 있구나, 나는 원서 읽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냥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재미있게 읽다 보면 어휘력이나 독해력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서를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표현, 찾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은 따로 만들었는데요. 이 가이드북과 함께 그리고 저와 함께 올 겨울 원서 한독을 완독하면서 진짜 영어 감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새로운 취미도 한번 만들어 봐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